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고요. 저희 밖에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시간 관계상 밖에서 아직 담소를 나누시는 분들이 계신데 먼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2부를 진행하겠는데요. 2부는 체험관광 콘텐츠 비즈니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을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패널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우선 앞서서 이제 강연을 두 분이 해주셨는데 우리 서울 아임그린 게스트하우스의 김기태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저큐의 김영준 실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식회사 PDM 코리아 소속이시고요. 서울 체험관광 콘텐츠 사업 PM을 맡고 계시고 작년에도 맡으셨고 올해도 맡고 계신 백훈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뭐 딱딱한 종류의 강연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상호간에 소통하면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미리 뽑아왔거든요. 그것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지금 보드판에 붙여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 전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체험관광 콘텐츠 지금 강의를 들으셨어도 아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서울시에서 체험관광 콘텐츠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서 실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영상을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켜주세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께서 이 스타관광 호스트 사업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 기초 아카데미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런 여러가지 방법론들을 교육을 시켜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공모전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20팀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 20팀들에게 보시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작년도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제 관광객들은 그냥 좋은 자연 경관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바일 환경이 구축이 되면서 예전에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홍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실제로 예약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경상북도 구석구석까지 입소문만 나면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보다는 사실 우리 경상북도가 더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상품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저희가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지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전문가들의 컨설팅, 멘토링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인증도 하고 다양한 홍보 마케팅, 팔로우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풀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2019년 1년 차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되신 분들은 계속 후속 사업으로 팔로우를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질문에 나오신 거 보면 주중에 관광객이 없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독특한 체험으로서 극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더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자랑을 못했을 뿐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경상북도는 서울시보다 더 훌륭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 경험적으로 뽑아온 몇 가지 질문 사항들 가지고 우리 세 분의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는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처음 이제 인사드리는데요. 그 서울시 체험관광상품 PM을 맡고 있는 백훈 이사님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되게 막연하실 겁니다. 이 체험관광 콘텐츠 그림만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정말 전망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전망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자문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DM 코리아 백훈 이사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전에 보셨던 그 영상물 제작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한 60개 그 호스트분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과 비슷한 분들을 만나서 마지막에 졸업할 무렵에는 저기 지금 203일간의 뭐 여정 이렇게 되었는데 마지막에는 23개의 상품들이 나왔고 지금 그 각종 플랫폼에 올라가서 지금 뭐 야놀자를 비롯해서 뭐 에어비앤비 그리고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에서 상품을 팔고 계시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80분 정도의 호스트들을 만나서 올해도 한 30개 정도의 상품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런칭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장님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그 콘텐츠 사업의 뭐 전망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앞서도 좀 들으셨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그 야놀자 그룹의 그 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적 투자 금액만 해도 한 3,5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으실 걸로 알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장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하는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시장의 전망이라든지 시장의 수요, 니즈 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좀 학술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각 상품을 가지고 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 어떤 상품으로 만들까 하는 분들과 같이 만나서 상품을 만드는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외려 시장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고객이 누구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뭐 30대 여성, 20대 여성, 가족 중에 여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고 그 상품들을 내가 아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때 그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얼마큼 긴 텀을 가지고 그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가진 컨텐츠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 전망과 그러니까 시장은 밝고 앞으로 시장은 계속 커져갈 텐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또 이것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건지 검증해 보는 과정들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프로그램이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네, 앞서서 우리 김영준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결국은 중요한 건 상품의 본질이지 않겠느냐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나름의 본인은 잘 모르지만 나름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살린다라 그러면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망과 관련돼서는 앞서 두 분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체험관광 콘텐츠 사업의 주요 고객은 누구인가? 이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고객에 맞는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서서 우리 김영준 실장님께서 이렇게 여성분들 뭐 이런 관광객들이 메인 고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좀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관광시장을 이끄는 핵심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가장 큰 시장인데요. 30, 40대 여성분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30, 40대 여성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광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니즈는 뭐냐면 자녀들의 체험 교육과 자녀들이 되게 예쁜 곳에 가서 체험받는 것을 사진 찍어서 지인들에게 자랑하고픈
그런 욕구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메인 시장인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이 고객들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상품화한다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시장은 앞서 이제 김영주 시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20, 30대 미혼 여성분들, 이분들이 여행을 또 자주 가시는 분들이고, 근데 이분들은 해외를 또 많이 나가십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음식 관광을 되게 선호하고요, 작은 사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되게 비싼 커피를 뭐 2, 3만 원씩 주고도 마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SNS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주면 되겠다고 보여주고요. 세 번째 시장은 마찬가지로 또 여성입니다. 남성들은 다 배제가 되어 있는데요. 자녀를 다 키워놓은 40대 이후의 여성분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중에도 여행을 다닌다는 겁니다. 자식들, 남편들 다 출근시켜 놓고서 주중에 여행을 다니시는데 되게 큰 특징이 뭐냐면 되게 쇼핑을 많이 하신다라는 큰 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중에 아까 여기 질문에도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먹거리, 많이 살거리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나름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관광시장이 대부분 여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광 상품들이 여성을 타깃으로 해서 감성적으로 만들어지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것 말고 체험관광시장에 있어서는 또 다른 또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슈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마 운영을 하시면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제 개별 관광객이냐 또는 단체 관광객이냐 이런 이슈가 좀 있을 겁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또는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단체객들을 받는 것이 수익적으로는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 관광객들이 이제 또 찾아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시장이 이제 양분화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전에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어떤 것들을 드릴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 아임그린 게스트하우스 김기대 대표님께 개별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공방의 규모에 따라서 오게 되는 관광객 수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을 몇 명 이상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30명 이상을 단체 관광객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로서는 이제 공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인원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꼭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케이터링 서비스라든가 또는 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저희가 출장 가면을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차에 실어가지고 그곳을 활용을 한다면은 이 두 개가 다 커버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지금 현재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한마디로 후기수가 가장 많은 트립은 인왕산 하이킹이라는 트립인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을 다 하시겠지만은 가장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인기가 많고 트렌드가 있는 트립에 직접 참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점포가 없이 공방이라는 그런 실내적인 제약이 없이 인왕산을 하이킹하면서 중간중간에 거점들을 들거든요. 시장이라든가 전통 술집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트립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아이디어는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스스로 두시기보다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요청이 왔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런 것들은 경험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작게 개별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그 컨텐츠가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좀 더 돈이 되는 단체 관광객까지도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앞서도 저희가 OTA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체험관광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그런 트래블 에이전시가 되겠는데요. 그런 유통 채널이 되겠는데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새로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 많은 채널들이 있고, 뭐 외국인을 전용으로 한 채널도 있고 내국인을 전용으로 한 채널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들도 있고 단체 관광객 전용도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수 공략 채널을 어디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면 유익한지에 대한 팁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김영준 실장님은 여기 보시면 여기 야놀자하고 가자고가 이제 같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펀코도 같은 회사요. 아니죠. 예, 가자고, 예, 두 가지 같은 회사에 있어서 좀 편파적인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채널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소장님이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온라인 판매 사이트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최소 30개 이상이 더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체험 관광 콘텐츠를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오히려 야놀자 타겟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거냐면,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에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모텔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20대 고객들이 가장 많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을 하고 나서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텔보다는 이제 뭐 리조트라든지 콘도라든지 이쪽으로 좀 많이 시선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야놀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놀자는 상품이 꼭 보여져야 됩니다. 야놀자가 최고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체험관광이라고 해서 체험관광은 어디에다가 올려야 돼. 또는 뭐 수상 레저는 어디에다가 올려야 돼. 이런 부분들이 딱히 정해진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 판매 채널을, 모든 온라인 판매 채널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이제 기왕 온라인 판매를 할 건데 내가 이렇게 상품을 만들 건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에다가 노출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필수 공략 채널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만한 뭐 쿠팡, 티몬, 위메프, 요 세 개 채널은 거의 지금 필수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온라인 사업이 좀 계속적으로 갑자기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도 이제 이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죠. 네이버 예약이라고 이제 따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네이버 예약이라는 서비스도 요즘에 이제 필수 공략 채널로 지금 다 인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자고라든지 뭐 야놀자라든지, 여기 보면은 또 저희의 경쟁사인 여기 어때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부가적인 채널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쿠팡, 티몬, 이메프, 네이버 요 네 가지 채널은 거의 이제 필수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채널들은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채널을 다 관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게, 채널 하나하나 다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공수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판매하고 싶으신 채널들을 한 개가 됐건 두 개가 됐건 세 개가 됐건 직접 이 선택을 하시면 그거에 맞게끔 온라인 판매는 세팅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체험 관광 콘텐츠가 야놀자랑 뭐 비교를 해봤을 때 굳이 이제 적합하지 않은 채널인 것처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4개 정도 채널을 일단 메인으로 잡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 혹시나 체험 관광 콘텐츠지만 20대, 30대, 40대 좀 더 특정한 타깃이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만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영준 시사님께서는 내국인 대상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김기태 대표님께는 좀 다른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태 대표님은 사실은 지금 외국인 대상의 지금